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2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에 왔습니다. 기자들과 만났는데 본인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관심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과연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 경험이 없는데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민의힘 비윤계, 반윤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윤석열 아바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국민의힘 반윤에서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 윤석열 아바타. 이 문제에는 명쾌한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먼저 정치 경험이 없다. 이 비판에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왜 본인의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이라고 하냐 하면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를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말을 반박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처음부터 정치 경험이 있었느냐. 그런데 본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의 길, 그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같이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 정치를 잘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정치에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 그때 여의도 사투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의도 사투리로 말하지 않고 5천만의 이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이 정치 경험이 없다 뭐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했으라기보다 과도하게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험이 부족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몸을 사릴 때 위기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몸을 사리지 않겠다. 지금 계속 몸을 사르면 위기가 온다. 이 말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여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뛰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안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정당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이야기했지만 몸을 사리지 않겠다. 이 말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데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많은 이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그 소개를 해드렸죠.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그 명석한 이 논리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비대위원장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단체장에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뭐 어떤 수직적 관계가 될 것이다는 그것도 주장도 반윤 진영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 자, 이것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적으로 그 인기를 얻었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명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말을 했었죠. 지금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들 중에 윤석열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 본인도 누구에게도 명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또 일축을 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론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이것이 지금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어떻게 처리할지 거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도 여당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그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특검법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이 특별검사를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절차 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국회 절차 안에 들어가 있죠.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라서가 아니고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비췄습니다. 또 민감한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몰래카메라 공작이란 건 맞지 않느냐. 몰래카메라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좌파 유튜버 매체죠.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CCTV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함정을 파놓고 일종의 취재를 한 그 부분도 같이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민주당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 이걸 물어보면은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이재명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한동훈 장관도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옹호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된다. 이 몰카로 찍은 그 함정을 판 것까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저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정치 선언을 했다. 정치를 시작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